네, 어르신들을 위해 친근하고 희망을 드리는 방식으로 기사를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혹시 어젯밤에도 새벽 서너 시쯤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 뒤척이시느라 힘드셨나요? 시계를 보면 늘 비슷한 시간. 아이고, 오늘도 잠자긴 글렀네. 한숨만 푹푹 내쉬셨을지 모릅니다. 젊었을 땐 머리만 대면 잤는데 왜 이럴까 싶으시죠? 나이가 들면서 이런 밤들이 더 잦아지는 것 같아 속상하실 겁니다. 베개도 바꿔보고 이불도 좋은 걸로 써보고 잠 좀 자보려고 애쓰셨지만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우신 적 한두 번이 아니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면 청은망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버티나 걱정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곤 하죠. 이런 날이 일주일에 몇 번씩 혹은 매일같이 반복된다면 정말이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때문에 힘드셨다면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어르신께서 그저 괴롭다고만 여기셨던 그 새벽 시간이 실은 어르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황금 시간이라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지긋지긋했던 새벽 3시가 어르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딱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면 건강은 물론이고 마음의 평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경기도 외곽에 사시는 박진석 할아버님은 10년 넘게 새벽잠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나이 들면 다 그래요 라는 말뿐이었죠. 잠드는 약을 드셔도 신기하게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님은 우연히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알게 되셨고 한 달 만에 마치 30년은 젊어진 것처럼 아침을 개운하게 맞이하게 되셨답니다. 물론 잠드는 약도 더 이상 드시지 않고요. 새벽에 잠이 깨는 것은 단순히 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어르신 몸이 보내는 아주 특별한 신호일 수 있어요. 유명한 뇌과학자 조 디스펜자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은 우리 뇌의 힘이 최고조에 달하는 마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준비가 된 창조의 시간과 같다고 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이 특별한 새벽 시간을 활용해 어르신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3가지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 방법들을 따라하신 분들은 평균 42일 만에 삶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르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벽 3시,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 고요합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홀로 깨어있는 어르신, 이제 그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골아떨어졌는데 요즘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30살이 넘어가면 우리 몸에서 잠을 부르는 멜라토닌이라는 고마운 호르몬이 10년마다 약 10%씩 줄어든다고 하네요. 그러니 60살이 되시면 20살 때보다 30% 이상 적게 나오는 셈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랍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65살 이상 어르신 10분 중 7분 이상이 밤중에 최소 한 번은 깨신다고 하니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 몸에 아주 오래된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숲이나 들판에서 주무셨잖아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사나운 짐승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위험한 시간이었답니다.
그래서 잠시 깨어나 주변에 위험은 없는지 살피는 것이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습관이었어요. 그 오랜 습관이 아직도 우리 몸 어딘가에 남아있는 거랍니다.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줬지만 사람은 원래 한 번에 8시간 내내 자지 않았다고 하네요. 옛날에는 저녁에 4시간쯤 자고 한두 시간 깨어 있다가 다시 새벽에 4시간쯤 자는 식으로 2번 나눠 자는 것이 보통이었대요. 역사책을 보면 그 깨어있는 시간에 글을 쓰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웃집에 잠시 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걱정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여겼던 거죠. 공장이 생기고 나서야 우리는 8시간 푹 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그 옛날 습관을 기억하고 있답니다. 세 번째, 꿈을 꾸는 잠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우리가 꿈을 꾸는 렘 수면 상태가 가장 많습니다. 이때는 뇌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태라서 작은 소리나 약간의 빛에도 쉽게 잠에서 깰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깨어난 뇌는 하루 중 가장 맑고 창의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하버드 병원의 체이슬러 박사는 새벽 3시에 깬 뇌가 마치 깊은 명상을 할 때와 비슷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 뇌는 창의력, 직관력, 통찰력이 높아지는 특별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위대한 예술가나 과학자들이 새벽에 깨어나 작업했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아인슈타인, 에디슨, 모차르트 같은 분들도 모두 새벽 시간을 활용했다고 하죠.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인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도 가장 중요한 연구 아이디어는 모두 새벽 서너 시쯤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큰 상을 받게 된 연구 역시 새벽에 깨어 있을 때 중요한 실마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새벽에 깨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병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정상적인 변화인 거죠. 오히려 우리 뇌가 가장 창의적이고 활발한 시간에 깨어나는 것이니 어찌 보면 선물과도 같습니다. 진짜 문제는 깨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깨어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귀한 시간을 걱정하며 뒤척이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어르신은 달라지실 겁니다. 이 특별한 시간을 어떻게 황금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새벽 3시 15분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던 최민준 할아버지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이 글과 비슷한 내용을 발견했죠. 그리고 첫 번째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새벽 글쓰기입니다. 침대 옆 탁자에 작은 노트와 펜 하나만 준비해 두세요. 새벽에 잠이 깨면 방 전체 불을 환하게 켤 필요 없이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딱 15분만 글을 써보세요. 뭘 써야 할지 모르겠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솔직하게 적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뭘까? 앞으로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시작해보세요. 마치 아무도 보지 않을 일기처럼 솔직하게요. 미국 텍사스 대학교의 제임스 페니베이커 교수는 30년 넘게 마음을 표현하는 글쓰기의 힘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잠의 질까지 좋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특히 효과적인 것은 감사 일기입니다.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만 떠올려 적어보세요. 손주 녀석이 전화해줘서 고마웠다. 오늘 저녁 반찬이 참 맛있었다. 창밖에 내리는 비가 참 운치 있었다. 이런 작은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일을 적는 습관은 어르신들의 잠자는 시간을 평균 30분 늘리고 잠의 질을 41%나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최민준 할아버지는 한 달 동안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줄 쓰는 것도 어색했지만 날이 갈수록 글이 길어졌고 마음속 이야기도 더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나는 평생 뭘 하며 살아왔을까? 라는 질문에 답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40년간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지만 정작 자신이 젊을 때부터 좋아했던 목공일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 후 할아버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목공방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손수 만든 예쁜 나무 소품들을 동네 장터에 내다 팔며 새로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직접 만든 장난감을 손주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목공방에서 만난 이웃들과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깨는 게 이제는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그때 쓴 일기 덕분에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으니까요. 이처럼 새벽 글쓰기는 단순한 일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 가장 깊은 곳과 나누는 대화이며 어쩌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새벽에 깬 뇌는 평소보다 마음의 방어막이 낮아져 있어서 자신의 진짜 속마음과 생각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글을 쓰면 평소에는 떠오르지 않던 깊은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뇌는 마치 부드러운 찰흙과 같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만들어질 준비가 되어 있죠. 이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 나아가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새벽 글쓰기에는 특별한 형식이 없습니다. 글씨를 예쁘게 써야 한다거나 맞춤법을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남에게 보여줄 것이 아니니 글 솜씨를 걱정할 필요도 전혀 없고요. 그저 솔직하게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써 내려가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혹시 안 좋은 생각이나 걱정이 떠오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들을 모두 종이 위에 쏟아내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걱정되는 일을 글로 적으면 뇌는 그 문제를 처리했다고 인식해서 불안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에 혹시 눈이 떠진다면 스마트폰을 찾지 마세요. 대신 노트와 펜을 들고 딱 15분만이라도 써보세요. 그리고 딱 한 달만 이 습관을 유지해보세요. 이 방법은 너무 단순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으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변화를 가져오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복잡한 기술이나 비싼 장비 없이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해보시고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이수현 할머님은 20년 가까이 잠 못 이루는 밤 때문에 고통받으셨습니다. 병원도 10군데 넘게 다니시고 좋다는 약은 다 드셔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죠. 그러다 두 번째 방법을 알게 되셨고 할머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새벽 명상입니다. 나는 절에 다니지도 않는데 명상 그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 명상은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저 5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편안하게 숨 쉬는 것에 집중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인도의 오래된 요가 지혜서에서는 새벽 3시에서 5시를 브라흐마 무후르타, 즉 창조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은 우주의 맑고 강한 에너지가 가득한 때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티베트의 스님들은 수천 년 동안 바로 이 시간에 일어나 명상을 해왔습니다. 그들에게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귀하고 마음이 가장 맑게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현대 뇌과학 연구 역시 이것이 사실임을 뒷받침합니다. 미국 UCLA 뇌과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뇌는 아주 특별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바깥에 시끄러운 자극이 적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낮으며 특히 뇌의 앞쪽 부분, 이성적 사고와 창의력을 담당하는 부분, 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라는 거죠.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침대나 편안한 의자에 앉으세요. 허리는 곧게 펴되 너무 힘주어 뻣뻣하게 세우지는 마세요. 등을 편안하게 펴고 눈은 부드럽게 감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세고 내쉴 때는 조금 더 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면서 천천히 숨을 쉽니다. 이렇게 딱 9분만 숨 쉬는 것에 가만히 집중해 보세요. 숨을 쉴 때 배가 살짝 부풀어 오르고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마치 잔잔한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숨 쉬는 것을 그저 지켜보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꾸 다른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괜찮습니다. 아, 내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부드럽게 숨 쉬는 것으로 주의를 돌리면 됩니다. 완벽하게 집중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저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연습일 뿐입니다. 숨 쉬기가 좀 편안해지면 이제 원하는 모습 그리기를 시작해보세요. 이것은 마음속으로 내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는 과정입니다. 건강한 몸을 원하신다면 공원에서 활기차게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다리가 가볍고 숨쉬기가 편안하며 얼굴에는 기분 좋은 미소가 번지는 모습을요. 돈 걱정 없는 편안한 삶을 원하신다면 필요한 물건을 마음 편히 사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돈을 쓰며 가끔은 멋진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가족들과 더 좋은 관계를 원하신다면 자녀나 손주들과 함께 마주 앉아 웃으며 즐겁게 대화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그렇게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 하고 느끼는 거죠.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상상해 보세요. 보이는 것, 들리는 소리, 느껴지는 감촉, 심지어 냄새나 맛까지도요. 조 디스펜자 박사는 이것을 마음의 연습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실제 경험과 아주 생생한 상상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마음속으로 충분히 생생하게 경험하면 뇌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피아노 연주를 상상하며 손가락을 움직이는 연습만으로도 실제로 피아노를 연습했을 때와 비슷한 뇌 회로가 강해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손가락 근력 운동을 상상만 한 그룹도 실제로 운동한 그룹의 40%에 해당하는 근력 향상을 보였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상상의 힘입니다. 특히 새벽 시간의 뇌는 이런 상상 연습에 가장 적합한 상태입니다. 이때는 뇌파가 알파파와 세타파 상태에 가까워져서 평소보다 더 깊은 마음 상태에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과학자 막스 플랑크는 생각이 물질을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자물리학에서도 관찰자의 기대가 아주 작은 입자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죠. 이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벽 명상을 통한 상상은 바로 이런 원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리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씨앗이 되는 것이죠. 이수연 할머님은 처음에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새벽에 깰 때마다 5분씩 이 명상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강하게 동네를 씩씩하게 걷는 자신의 모습을 간절히 상상했죠. 당시 할머님은 무릎 통증 때문에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거든요. 놀랍게도 3개월 후 할머님의 무릎 통증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공원을 거뜬히 산책하신답니다. 할머님은 이제 매일 새벽에 깨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도움이 될까 싶었어요. 그저 눈 감고 숨만 쉬는 건데.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잠도 더 잘 자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상상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가는 걸 경험했어요. 이것은 이수현 할머님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한 연구에서는 65살 이상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새벽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의 95%가 잠의 질 개선을 경험했고 78%는 만성 통증 감소 효과를 보았으며 82%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에 눈이 떠진다면 짜증내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딱 5분만 이 명상을 시도해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이 새벽 시간이 어르신 하루 중 가장 평화롭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방법까지 모두 실천하면 어르신의 삶은 정말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까지 실천하시면 어르신의 새벽은 그리고 하루 전체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3번째 방법은 바로 아침 자기 코칭 질문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평소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질문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결국 삶의 결과가 바뀐다는 것이죠. 애플 회사를 세운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하려는 일을 정말로 하고 싶을까?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준 나침반 역할을 했다고 해요. 유명한 책 파라사 파워 아워의 저자 에이드리언 허버트는 아침에 자신에게 단 6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있는 뇌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 가장 솔직하고 창의적인 답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는 일상의 번잡함이나 스트레스, 다른 사람들의 시선 같은 방해 요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줄 6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 오늘 나는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 활기차게, 평온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용기 있게, 자신감 넘치게, 구체적인 감정을 하나 선택해 보세요. 우리 뇌는 놀랍게도 우리가 선택한 그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감정 상태를 선택하면 실제로 뇌의 화학적 구조가 그에 맞춰 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행복한 기분을 선택하면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것이 실제 감정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죠. 경기도에 사시는 강지원 할머님은
오랫동안 이유 모를 우울감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오늘도 힘들겠지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죠. 그러다 이 방법을 알게 된 후 매일 아침 오늘은 평온한 마음으로 지내보자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뿐인 것 같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고 6개월 후에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우울증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오늘 내가 새롭게 배울 한 가지는 무엇인가? 새로운 요리법 하나, 스마트폰의 편리한 기능 하나,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 한 토막, 외국어 단어 한 개, 무엇이든 좋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작은 노력은 우리 뇌를 젊고 활력 있게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에는 새로운 신경 연결망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이러한 뇌의 놀라운 변화 능력, 즉 뇌 가소성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될 수 있으며 치매와 같은 노인성 뇌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60살 이상 어르신들이 새로운 기술, 컴퓨터, 외국어를 배웠을 때 단순히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거나 TV를 보는 것보다 뇌 기능이 훨씬 크게 향상된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오늘 내가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멀리 사는 손주에게 안부 전화하기, 이웃에게 맛있는 반찬 조금 나눠주기, 몸이 불편한 친구에게 따뜻한 한 응원 문자 보내기,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르신께 자리 양보하기.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는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높이며 전반적인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65살 이상 어르신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면 우울증 위험이 63%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윤태호 할아버지는 퇴직 후 삶의 의미를 잃고 무기력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다 매일 아침 오늘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고 동네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할아버지는 봉사활동 덕분에 20년은 젊어진 기분이라고 활짝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질문. 오늘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작은 목표 3가지는 무엇인가? 밀린 빨래 정리하기, 오후에 공원 한 바퀴 산책하기, 저녁 식사 맛있게 준비하기,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등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하루는 그렇지 않은 날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활기차게 느껴집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기쁨과 성취감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성취화학 물질은 우리에게 만족감과 행복감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목표라도 달성했을 때 우리는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너무 많거나 어려운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 3가지만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를 칭찬해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5번째 질문. 오늘 내가 기대하는 좋은 일은 무엇인가?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실제로 좋은 기회나 긍정적인 사건들을 더 잘 포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학적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자신이 믿거나 기대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기대하면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일들을 더 많이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소식을 들을지도 몰라.
오늘은 즐거운 만남이 있을 거야. 오늘은 뭔가 특별한 행운이 찾아올 거야. 이런 기분 좋은 기대를 품으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신은경 할머님은 매일 아침 오늘은 어떤 행운이 찾아올까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에서 우연히 수십 년 만에 옛 동창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그 친구와 함께 동네 합창단 활동을 하며 제2의 인생을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다. 6번째 질문. 오늘 내가 감사하는 3가지는 무엇인가?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몸,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잠자리,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 나를 아껴주는 가족의 사랑, 창밖에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 감사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긍정 에너지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30% 더 행복하고 25% 더 건강하며 잠 못 드는 문제도 30%나 적게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연세가 드셨을 때는 감사하는 습관이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거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감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삶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게 해주는 소중한 열쇠가 됩니다. 이 6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노트에 꼭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새벽 이 질문들을 통해 하루를 긍정적으로 계획하고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한상철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1년 동안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해보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다려지고 하루하루가 훨씬 더 의미 있고 충만하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덕분에 우울감도 많이 사라졌고 20년 만에 잊고 지냈던 취미 생활인 수채화 그리기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이 바뀌니 정말 인생이 바뀌더군요. 예전에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같은 질문만 했는데 이제는 오늘은 무엇에 감사할까? 오늘은 누구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똑같은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하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도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새벽에 혹시 눈이 떠지면 짜증내거나 걱정하는 대신 이 6가지 질문으로 하루를 설계해보세요. 딱 30일만 꾸준히 실천해보시면 분명 어르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자주 깨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잠을 부르는 호르몬 멜라토닌이 줄어들고 우리 몸에 남아있는 아주 오래된 생존 습관 때문이기도 하며 꿈을 꾸는 얕은 잠 렘 수면, 이 새벽 시간에 많아지기 때문이었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오히려 우리 뇌가 가장 창의적이고 활발하게 깨어나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새벽 시간을 황금 시간으로 바꾸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새벽 글쓰기, 15분 동안 노트에 솔직한 생각이나 감정, 감사한 일, 걱정거리 등을 자유롭게 적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삶의 방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벽 명상, 5분 동안 편안하게 앉아 깊은 숨쉬기에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연습은
현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자기 코칭 질문. 6가지 긍정적인 질문. 오늘의 기분, 배울 것, 도울 사람, 이룰 목표, 기대하는 일, 감사한 일으로 하루를 계획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결국 삶의 결과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언뜻 보면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한국자연치유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이 3가지 방법을 30일 이상 꾸준히 실천한 어르신들은 잠의 질이 평균 78% 개선되었고 스트레스는 63% 감소했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80% 이상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의 진정한 힘은 꾸준함에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30일, 가능하시다면 90일 동안 꾸준히 한번 실천해보세요. 그때 어르신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들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경험하셨습니다. 오랜 우울증을 극복하신 분, 40년 만에 잊었던 꿈을 다시 이루신 분, 지긋지긋한 만성 통증에서 벗어나신 분, 외로움을 딛고 새로운 좋은 인연을 만나신 분들, 그분들 모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실천한 결과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이제 새벽 3시에 깨는 것은 더 이상 불행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르신께 주어진 특별한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어르신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성장의 시간이자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창조의 시간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는 그저 꿈을 꿀 뿐이지만 새벽에 깨어있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 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에 다시 눈이 떠진다면 이제 어르신은 알고 계십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황금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요. 어쩌면 어르신 인생의 가장 빛나는 기적은 바로 그 새벽 3시에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그저 괴로움으로만 여겼던 그 시간이 어르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가장 귀한 지혜는 우리가 힘들다고만 생각했던 시간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인생의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르신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나도 이건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방법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나요? 어르신들의 소중한 생각이나 경험이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나눠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또 다른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